어휘력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똑같이 독서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이들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독서라는 게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만큼 아이들이 하기가 쉽지도 않잖아요. 책을 읽는 경우에도 웬만큼 다독하지 않으면 어휘력이라는 아웃풋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초등 아이들의 독서 특성상 책을 되게 빨리빨리 줄거리 중심으로 읽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휘력 키우기가 더 쉽지가 않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어휘력을 키우려면 일단 다독을 하거나 반복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 읽는 사람이 스스로 어휘력이 나에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고 내가 내 안에 좋은 단어를 많이 쌓아가는 게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서 되게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인식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독서는 즐거운 스토리에 몰입하는 독서인 경우가 많아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실적인 방법, 바로 국어사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휘가 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국어사전을 보고 학습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습득에 초점을 맞춘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집에 국어사전이 있으시다면 하루에 3개에서 5개 정도를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무 페이지나 무작위로 펼쳐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단어를 고르면 안 되고 이 정도 단어는 우리 아이가 들어는 봤을 것 같은데 왠지 사용해 보지 않았을 것 같은 정도의 난이도, 그 난이도의 단어를 골라서 국어하전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는 거예요. 저희 국어하전에 보면 단어 뜻, 활용형 또는 비슷한 말, 반대말, 예문, 대체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련하다라면 가련하다 단어 읽고요.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이 들 만큼 가엾다 뜻을 읽고요. 변신 단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가련해서 가련하니 이것도 읽고요. 비슷한 말 반대말 있으면 읽고요. 중요한 예문을 읽어요. 동화 속 주인공이 가련해서 울고 말았다. 자, 여기까지 읽고 나면은 순간적으로 그 어휘의 뜻을 이런 거구나 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해요. 이때 중요한 게 부모님이 이 단어를 활용한 질문을 해서 단어로 사고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련하게 느껴졌던 사람이 있어? 너 자신이 가련하다고 느낀 적 있어? 동화책 읽었을 때 가련한 인물이 나온 적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 단어의 뜻을 상기하고 자기 입으로 말하게끔 하는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 단어의 뜻이 순간적으로나마 이해가 되었다면 그거에 맞는 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들어보시고 어울리는 답을 했다면 그 국어사전에 해당 부분, 그 단어에 형광펜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루에 3개에서 5개 정도를 골라서 하다 보면 매일매일 많은 단어가 습득이 되겠죠. 물론 처음 본 단어, 전혀 모르는 단어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어휘라는 것은 다양한 맥락 안에서 그 어휘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봐야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이 한 번으로 완전히 습득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이가 들어봤을 것 같지만 사용은 해보지 않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 안에 은근슬쩍 자리 잡아 있는 숨어져 있는 이해하고 있는 이해 어휘를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휘로 바꿔주는 거예요. 저희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학년별로 기초 어휘 목록이 수록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일상생활과 학교 생활을 하는데 이 어휘들을 알아야 무리 없이 지낼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만들어진 목록이에요. 근데 익혀야 될 어휘가 생각보다 많아요. 초등학교 1, 2학년 2,500개, 3, 4학년 5,500개, 5, 6학년 10,000개란 말이에요. 이 많은 단어를 익히기에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이런 국어사전 놀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 국어사전을 펼쳐서 읽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내가 질문 만드는 게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휘는 단어와 뜻과 비슷한 말, 반대말, 예문을 본다고 해서 습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눈으로 보는 건 저희가 와, 이렇게 내가 많은 어휘를 알면 이게 다 내 것이 되겠지라는 약간의 착각을 일으킬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항상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걸 저는 어휘로 생각하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바빠 어휘 100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 이 책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원리로 빨리빨리 어휘를 습득하게 도와주는 책이에요. 왼쪽 페이지에서부터 오른쪽 페이지까지 순서대로 쫙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사전을 활용해서 말씀드린 거는 말하기로 표현을 하는 거고, 이 교재는 쓰기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두 권 합쳐서 제가 이 기초어휘 목록에서 100개의 목록을 되게 엄선해서 만든 책인데요. 이게 100개를 배우고 끝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교재의 흐름대로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이러한 어휘를 새로 만나고, 이 어휘를 내가 생각을 해보고, 이 어휘로 생각을 해보고, 이 어휘로 글을 썼을 때 되게 즐거움이 생기는 거구나를 깨달으면서 단어를 만나는 기쁨이 이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100개를 익히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익히고 싶은 동기부여도 되고, 어휘를 어떻게 습득하는지에 대한 방식을 이거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부모님도 아이들도 느껴봤으면 해서 구성한 책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원칙은 독서가 맞아요. 다독이 맞는데,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이렇게 국어사전이라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고, 국어사전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기초어휘 목록이 엑셀 파일로 다 올려져 있어요. 이거는 국어사전에 비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구성은 아니지만 어떤 어휘들이 학년의 필수인지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을 하셔도 좋고요. 이번에 제가 출간한 도서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저희 독서교실 아이들하고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재밌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저는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글쓰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글쓰기는 항상 내 마음이나 생각이 무언가로 표출이 되는 거라서 되게 즐거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한 거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한창이라는 단어로 친구가 쓴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어의 뜻부터 쭉 순서대로 살펴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글쓰기가 들어가는데요. 뭔가 한창 활발히 일어나거나 무르익은 모양을 본 경험이 있다면 써봐요 라는 질문에 우리 어린이가, 나는 엄마가 자는 동안 한창 게임을 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나요? 게임을 많이 하니 너무 좋았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또 그때 마음이 어땠나요? 너무너무 신났었다. 이렇게 순식간에 세 줄을 썼어요. 이렇게 쓰면서 아이가 한번 한창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단어가 사용되는 상황을 다시 상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자기 어휘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독서 수업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본질은 저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독서라는 본질은 잊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만 너무 고수하고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방법을 계속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알려드린 게 바쁜 우리 아이들의 어휘 습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